싱싱하게 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 확실하게 자, 나가겠습니다.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실시간 벌써 800 돌파했다고. 네. 그리고 4만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가 너무나 기뻐요. 네, 참. 그리고 5만 대는 우리가 공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정말 지적이고 많은 걸 아시고 내공 있는 시청자분들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다른 무슨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분들과는 급이 틀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여러분이 그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정상회담, 이 하노이 독트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건이 이제 김혁철을 만나서 나온 걸 보면은 종전 선언은 해주고, 그 다음에 김혁철은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 영변 핵사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갖고 비건하고 줄다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몰 딜의 형체는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공식 기자회견 한 건 없습니다. 이제 언론이 조금 취재해서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변 핵시설, 그것도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연변에는 우라늄, 플루토늄 여러 시설이 있는데 연변 핵시설 폐기와 그 다음에 종전선언 관련입니다. 관련 문구를 이번 정상회담 그 선언문에 넣는다. 이제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그것도 확실치는 않지만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안 되는 건지 더 미래로 더 나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정말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큰 진전이 되고자 한다면은 타임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북한 비핵화는 어느 단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영변 핵시설 이미 낡고 폐쇄해야만 되는 그런 시설을 하나 없앤다. 그리고 종전선언 해준다. 그리고 폼 잡고 끝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지금 나온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이미 정말 그 미국 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정은 승리 이렇게 판을 들어줘야 될 정도입니다. 김정은은 얼마나 많은 걸 얻었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건요. 김정은이 진짜 오매불망 원하던 거였습니다. 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가 한국에 이렇게 주둔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엔사는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괌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얼른 군사들이 그 군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 링키지 연결이 이제 없어지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일본도 은근히 지금 상황에서 보통 국가로 가겠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하고 더 타이드가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원하는 일. 그 다음에 김정은은 최고로 원하고 이번에 아마 하노이 가갖고 김정은은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드디어 했어요. 제가 했어요. 렛츠고! 이러면서 막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은요, 국빈 대우를 하노이에서 받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호치민과 또 김정은하고 뭐 이런 그 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도 김정은은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종전선언은요,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의 와해, 여기로 한 레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종식되는 건 바람직합니다. 종전선언이 언젠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 말대로 이건 선언일 뿐이다. 북한에 주는 거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이지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설득을 했고 트럼프가 거기에 당한다면 트럼프는 이렇게 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종식시켰다. 바로 나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종전선언 하나만으로. 그러면서 종전선언 선언일 뿐이다. 북한에 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안보 전문가들 시각은 틀립니다. 이건 이제 외교적인 레토릭일 수도 있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른바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반도에 지금 유엔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요.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은
한반도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6.25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상황이 끝났어요. 유엔군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엔군이 철수를 한다. 오케이, 철수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그냥 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일본에요. 유엔군의 후방 기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물자가 즉시 거기서 날아옵니다. 거기에 물자 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7개 시설에. 그런데 유엔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물자의 비축 기지의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건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만은 그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쟁 수행 능력이 대폭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단순히 종전선언 립 서비스니까 뭐 해든 안 하든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엔사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그럼 주한미군은 왜 있냐? 한반도의 뭐 평화를 위해서인데 이 평화 상황이 됐는데 라는 식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구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꼴통년 문재인님께서 구독자 4만 명 돌파 감축드립니다. 네. 파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늘 후원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유엔사에 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부들부들 떨리면서 집안이 흔들리는 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북한에다가 경제 로켓을 쏘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 경제 로켓을 쏘아가지고 제대로 된 이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베트남의 하노이 뭐 이런 데하고 똑같이 베트남을 봐라. 미국이 이렇게 막 저기 자본을 들이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해주니까 김정은 너도 이렇게 해줄 거야. 로켓 키즈 너도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베트남의 경우는 미국하고의 평화회담이라든가 프랑스의 그 모든 걸 통해서 무려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이란 나라는 미국이 실수한 게 있는 거죠. 호치민은 민족주의자였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이 참 어리석은 전쟁에 개입했다. 또 미국하고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 얽히고 설킨 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로 여기서 공산주의의 이 동맹을 끊어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말 무지한 것이 자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경제 로켓을 쏘아준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를 할까요?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요 굶어 죽으면서 지금 거의 70년, 40~50년을 견디는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도 정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굉장한 착오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맹, 얼라이언스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뭐 델로스 동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동맹은 아무리 약한 나라지만은 큰 뭐 그리스 아테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 군소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퀄한 평등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동맹은 굉장히 평등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평등한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는 절대로 주변 국가하고 동맹을 안 맺었어요. 딱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른바 패전을 한 그 국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자기네 로마의 뭐 왕으로도 삼고 황제로도 삼은 거예요. 그건 뭐냐? 즉 정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아마도 로마의 케이스, 팍스 로마노처럼 팍스 아메리카나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른 거죠. 즉 아테네라든가 또는 로마 그 시절의 다른 나라처럼 뭐 무역도 하고 해상 무역도 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 손가락 빨고 있었던 나라고 오히려 세뇌돼 가지고 전 세계의 나라들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지금 이 하노이 독트린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네.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저는 이제 100%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한테 그렇다고 그래요. 트럼프 만나보니까 보통 사람 아니더라.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참모들의 최고 참모들, 그러니까 정보기관 수장들이요. 미국의 이제 이른바 우리 시험 국가정보원장이라든지 뭐 CIA 국장, 국방정보 DIA입니까? 국방정보본부장 등 이른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수장들을 모여가지고 의회에서 미 국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학교 다시 다녀라. 자기 부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저기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그 의회에 와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했더니 트럼프가 학교 다시 다니라 했다면은 트럼프의 인식과 이른바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지도부가 과도하게 북한의 선의에 끌려다닌 거 아닌가. 북한 위주 사고를 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두 개가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그 신호가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이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 카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5천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운명은 그래서 5천만 우리 시민들의 또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을 대변해줄 수 있는 목소리가 과연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핵 있는 한반도, 핵 있는 평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을 이 정부나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 있는 북한, 결국은 뭐 북한이 잘 살게 되면 핵을 사용하겠어,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핵 있는, 옆집에서 큰 칼 들고 있는 옆집 사람이 아주 과거의 전과를 보면은 아주 문제의 망난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 잘 지내, 평화롭게 잘 지내라고 한다서 믿으면서 살 수 있나요? 하루 종일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일종의 그 도박사하고도 비슷하죠. 그리고 디벨로퍼입니다. 건축을 별 볼 일 없는 이 낡은 건축을 갖고 트럼프 타워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도박을 걸고 또 어떤 점에서는 패를 가지고서 그 패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쫙 펼치는 완전히 도박사에다가 딜러의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반도를 도박판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한테 있어서 그렇게 한반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결혼도 3번이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피델리티, 즉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하나의 정말 신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의미 있는 이런 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이 사람에겐 딜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혼전 계약서 쓰고요.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제가 아는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분인데 한미 동맹은 곧 깨질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결혼과 똑같은 것이 동맹인데 이미 애정이 식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완전히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가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애인이 생긴 것처럼 미국에게 패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면 동맹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이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미동맹이 이 동북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건이 지금 갔다 와서 한 얘기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트럼프는 즉 이 한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별로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또는 베네수엘라라든가 또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청소나 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점에서 한반도가 스몰 딜에 불과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첨언을 하자면요. 네. 미국이 세계 문제에서 철수하는 것은 미국 사이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렇죠. 굳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지금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자족할 수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무대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미국인들 자체가. 그리고 그러면 오리지널,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커버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봉쇄하는데 영국과 일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국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굳이 대륙의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반도는 오키나와 일본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 주한미국을 가지고 있으면 큰 효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인들이 세계 문제 개입에 대한 피로감, 그다음 미국의 원유, 이른바 세력가스 때문에 원유의 자급자족,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미국이 자꾸 본토를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국내 분위기가 그래요.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 대통령이 등장했더라도 그 분위기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제발 봐주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해도 들을까 말까인 상황인데 미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요. 그런데 필요 없어. 우리 중국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너네들 악당도 아니야. 라고 하는 한국의 지도층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다면 미국이 굳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돈 주고 있다고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주한미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 절반 내기 때문에 야 미국 니들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좌파 인사들 가운데선 미국 우리가 나가려도 못 나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제 전략, 미국사의 흐름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찌됐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게다가 중국한테 굴욕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이라는 카드가 또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중국은요, 영토적 야심이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최소한 한국에 경제적 야심이 있을지 몰라도 영토적 야심은 없습니다. 그게 미국과 중국의 차이입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요, 캐나다 수상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너네는 말이야, 미국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냐. 저런 큰 나라 옆에서. 그럼 캐나다 수상이, 당신은 코끼리 옆에서 잠자고 있는 토끼의 마음을 아는가? 자, 멕시코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신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중국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자, 중국이란 문제를 고려한다면 미국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군 나가라, 미군 멀어져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큰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을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아직은 미국을 잡아 끌고 가야 되는, 그 동맹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미국 회담 왜 한반도가 위험한가? 김정은의 목적과 트럼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의 목적과 문재인 대통령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정말 40년, 50년 북한을 저런 상태에서 통치하고 싶어 합니다. 약간의 서플라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핵은 가져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의 경우는 그냥 다음 재선을 위해서 지금 북한에서 하노이 독트린 하면서 자기가 이득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목표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하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위험한 통일, 위험한 연방제다. 그런 점에서 이 네 개의 말하자면은 각각의 목표가 다른 점이 가장 위험한 한반도의 지금 상황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